자녀 입시를 2번 치르는 동안 인간관계가 대폭 정리되었다는 경험담을 지인에게서 들은 적 있다. 지인은 말했다. 결과가 처참했던 큰애 때는 스스로 두문불출하게 되더니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았던 둘째 때는 또래 엄마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고. 큰애가 고1이던 당시에 나는 이해가 안 갔다. 아무리 부럽고 질투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어른들이 유치하게 그런 짓을. 그런데 지인이 말하는 따돌림은 내가 생각한 그것과 달랐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지인이나 분명 합격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축하 전화 한 통 없는 엄마들을 따돌린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인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전화기를 꺼놓았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엄마들도 오죽 속이 쓰렸으면 그랬을까? 내 아이는 풀이 죽어 있는데 상위권 학교에 합격한 아이 엄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면 어딘지도 모를 단전으로부터 내공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문득 내 앞일이 걱정되었다. 아이가 불합격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옹졸하고 유치하게 굴게 되는 건 싫었다. 사람이 옹졸해지지 않으려면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억울함이 없으려면 보통만큼의 운은 따라줘야 한다. 바라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 한 군데는 붙어줬으면 싶었다. 만일 운이 좋아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다면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리라 다짐했었다. 축하의 말이 없는 지인들의 심정도 100% 이해하고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할 거라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는 운이 따랐다. 원하던 학교, 학과에 합격했다. 부모로서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낀 건 안도감이었다. 마침내 무사히 끝났다는 다행감. 순수한 합격의 기쁨은 양가 조부모님이 더 크게 느끼셨다. 그런데 형제자매들만 해도 축하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의 톤이 저마다 2%쯤 달랐다. 절친들도 각자 사정에 따라 묘하게 음성이 엇갈렸다. 다들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왜 없겠는가. 나도 입시 대성공을 거둔 선배맘들을 축하할 때 그랬었다. 우리 아이도 해낼 수 있을까? 이 친구의 전략이 맞았던 거 아닐까? 아니, 이 친구만큼 운이라도 따라주면 좋으련만. 머릿속에 오가는 그런 생각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오버액션을 했던 것 같다.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인지 나는 합격 이후 축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좀 쉬어. 그런 말이 더 편했다. 아니, 무슨 말이든 얼른 주고받고 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기만 했다. 그런데 어이, 의대 보낸 엄마. 비결이 뭐야? 응? 노하우 좀 전수해주세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난감했다. 그냥 너스레를 떨었던 이들이 더 많았겠지만 간혹 내 대답을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로 초등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 그랬다. 그럴 때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리곤 했다. 비결 같은 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찾아내자면 몇 번의 승부처를 통과할 때 나쁘지 않았던 선택들이 있었을 뿐,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결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공부 잘하도록 키우는 비결이라. 그런 비결이 있었다면 둘째한테 적용했죠. 저희 집에는 공부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엄마는 잠시 당황한다. 이제는 그녀가 애매하게 웃으며 내게 말한다. 에이, 형만큼은 아니어도 잘하겠죠. 1등 아니고 2등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고 나면 나는 곧 후회했다. 굳이 둘째 아이 얘기까지 꺼내서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릴 필요가 있었을까? 또한 우리 둘째에게도 살짝 미안했다. 공부가 안 맞는 체질인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엄마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걸 알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축에 들 정도는 아닌데 괜히 형과 엄마 때문에 실제보다 더 못하는 걸로 알려질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찝찝해할 거면서 나는 왜 자꾸 의대 간 첫째 얘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꾸 공부하기 싫어하는 둘째 얘기를 하는 걸까? 비틀린 겸양일까? 고도의 방어막일까? 강박적인 정직성일까? 아이 의대 보낸 경험담과 비결 같은 것을 글로 써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도 나는 둘째 얘기부터 꺼냈다. 죄송한데 제가 여유가 없어요. 지금 고1 둘째가 있어서. 또 익숙한 반응이 돌아왔다. 둘째도 잘하겠죠? 의대 보내실 건가요? 의대를 누가 보내는가? 엄마가 어딜 보내고 싶든 가는 건 본인이다. 내가 큰애를 의대에 보낸 엄마라면 둘째는 의대에 못 보냈거나 안 보낸 엄마가 되고 만다. 공부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해요. 이 녀석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입시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 낙차감이 크시겠군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 낙차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찔함과 어지러움을 그보다 더 통쾌히 표현할 단어가 있을까? 그러나 그 통쾌함이 한편으론 아팠다. 난 추락한 걸까? 저 위에 의대에서 이곳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두려움에 떨며 내려 꽂힌 걸까? 난 이렇게 말했다. 제 느낌은요. 모범생의 순둥순둥하던 전남친과 헤어지고 엉뚱하고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새남친과 사귀는 기분이에요. 전남친은 합이 잘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현남친은 내가 계속 비위 맞춰야 하는 기분 아시죠? 평생에 처음 짝사랑하는 중인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환승연애 중인 느낌이요. 괜히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다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왜 큰애 얘기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꾸 둘째 얘기를 하는지. 내 머릿속은 온통 둘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긴 전 남친이지만 나는 지금 현 남친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남친도 보기보다 장점과 매력이 많다. 아니, 매력만 놓고 보면 전 남친보다 더 많다. 게다가 이 남친은 나를 울리고 웃기며 나날이 성숙시킨다. 진짜 어른이 되게 한다. 어머, 그럼 두 남친 얘기를 다 들려주시면 되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독자들은 그래도 의대 보낸 비결이 궁금할 텐데요. 전 그런 비결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운이 따랐어요. 아무나 운만 따르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운의 자기장 영역 근처까지는 본인이 가야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혼자 가나요? 엄마 역할은 없고요? 애초에 갈 애가 있고 못 갈 애가 있는 건가요? 갈 만한 애를 거기까지 가게 할 엄마의 역할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쏟아지는 질문들. 거기가 어디든 거기까지 가본 사람들 중 하나로서 내 나름의 답을 할 수는 있는 걸까? 비록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답이 되더라도. 입시라는 커다란 코끼리, 그것도 의대 입시라는 하얀 코끼리.